연방준비제도가 어제 발간한 올 상반기 보고서에서 일부 자산 가격이 부풀려졌다면서 주식시장의 거품 붕괴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지나치게 위험을 감수하려는 욕구가 위험하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분야에서 특히 위험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텍사스주 의회가 어제 공공장소에서 면허 없이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쪽이 아닌 완화하는 쪽으로 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강력한 총기 규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은 자신들이 의회와 주지사를 장악하고 있는 주에서 이렇게 총기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동원해 맞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식들을 정리합니다.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우선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보고서를 통해서 이 자산의 거품을 좀 지적하고 나섰네요. 그렇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보고서를 발표했죠. 네. 그 금융안정 보고서입니다. 올해 전반기를 분석한 내용인데요. 증시 등 자산시장에서 자산 가격 상승에 버블이 끼어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좀 눈에 띄는 대목인데 그만큼 뭐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자산시장이 대체적으로 호황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그러나 너무 호황이고 너무 많이 오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분명히 거품이 끼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융체계에 그 늘어나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고요. 올해 전반기 모든 시스템이 코로나19가 만연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고요. 네. 그렇지만 미래의 위협이 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네. 지적했어요. 네. 그 미래의 위협은 역시 거품입니다. 그래서 그 주식에 대한 공격적인 접근은 자제돼야 된다. 너무 지나치게 이익을 노려서 좀 위험한 그렇죠. 투자는 정말 그 크게 망할 수 있다. 뭐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연준이 지적한 네. 이 구체적인 위험은 무엇인가요? 네, 구체적인 위험은요. 물론 이제 자산에 거품 버블이 껴 있다는 건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정서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는데 그 부분적으로는 국채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일부 자산 평가는 국채 이자율이 아무리 낮다는 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어떤 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한계치를 좀 넘어서고 있다. 이제 그런 분석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자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중대한 하락에 취약할 수 있다. 언젠가는 이게 꺾이게 되면 네. 하락세를 탈 수 있고 그러면 거품이 껴 있는 건 그만큼 더 가파르게 내려갈 수가 그렇겠죠. 있는데 네, 그럴 때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품이 많이 껴일수록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그래서 특히 앞서도 전해드렸다시피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 이거는 피해야 된다. 즉 리스크 테이킹하는 투자를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성이 지금 강하다라고 지금 이 거론한 몇몇 특정 분야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특정 분야가 있는데요. 먼저 그 헤지 펀드, 그러니까 비은행 금융회사들이라고 할 수 있죠. 헤지 펀드 같은 비은행 금융회사들이 위험성에 지금 많이 노출돼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헤지 펀드 같은 데 투자하는 사람들은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많을수록 또 돈이 있는데 어떻게 이 돈을 더 불릴지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일수록 그리고 욕망이 강해질 수 있는데 자신의 어떤 그런 돈을 더 늘리겠다는 돈을 더 벌겠다는 욕망을 좀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연준이 했고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어떤 그 업종을 보자면 에너지 분야, 여행 분야, 병원 분야 같은 곳이 특히 취약성이 높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에너지나 뭐 병원, 여행 이런 그 직종들은 업종들은 이 코로나19 시대에 굉장히 그 강하게 영향을 받은 그런 대표적인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19와 굉장히 그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민감성 때문에 이런 지금 말씀드린 업종들 에너지, 여행, 병원 등은 그 취약한 부분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경우에는 수요가 굉장히 지금 약해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잠재적으로 취약한 상태다 이렇게 평가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몇몇 분야들은 특히나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진단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제시를 했다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연준은 이제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이렇게 위험이 높다, 조심해라 이런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제 몇몇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 대유행, 지금은 뭐 미국에서는 코로나 대유행이 굉장히 주춤해졌지만 네네. 이것이 다시 확산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올 경우에는 미국 경제 회복세에 지장이 생길 수가 있고 어허. 그러면 차입 비중이 높은 보험회사, 어허. 헤지펀드가 위험해질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보험회사와 헤지펀드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머니마켓 펀드 있지 않습니까? 네. 머니마켓 펀드의 인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미국보다 상황이 좀 안 좋잖아요. 네. 유럽은 코로나가 여전히 지금 만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이 좀 더 악화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갈 경우에는 이것이 굉장히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고 그럼 이 유럽 같은 경우에 경제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럴 때 적절하게 대응을 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네. 이 유럽에 있는 금융기관들에서 상당 규모의 대손해기 발생할 수 있다. 네. 그 유럽 뭐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은 사실은 그 글로벌 금융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곳이 흔들리게 되면 이거 유럽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미국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이렇게 연준이 그 시나리오로 경고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뭐 아무래도 이런 그 경제적인 부분은 우리가 좀 조심을 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방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뭐 그동안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 평가만 나오다가 처음으로 좀 이런 좀 문제점을 좀 지적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좀 우리가 좀 더 뭔가 이렇게 좀 결정을 내리는 게 조금 더 신중해질 그렇죠. 수밖에 없겠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역시 그 연준이 이제부터 슬슬 그렇죠. 뭐 최근 들어서 뭔가 분위기상 네. 뭐 경고 내지는 좀 그런 맞아요. 메시지를 조금씩 네, 던져주는 것 조금씩 주는 같아요. 것 같아요.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나 이런 글들을 그냥 흘려 지나지 맞습니다. 마시고 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텍사스주가 어제 총기 규제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그렇습니다. 텍사스가 최근에 사실 그 연방 정부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총기 규제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완전히 역행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그 무면허 공공장소 총기 휴대 허용 법안을 가결시킨 건데요. 말 그대로 면허 없이도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는 그것을 이제 허용하는 그런 법안을 어제 텍사스 주 상원이 통과시킨 겁니다. 네. 그러니까 텍사스 주에서는 이제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기 위해서 별도의 면허를 얻을 필요가 없게 됐어요. 이 참 이 굉장히 글쎄 이게 참 심각하네요. 네,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주지사 서명이 남았는데 뭐 주지사는 서명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이거 법으로 확정되는 게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너무 과도하게 총기 자유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 하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니, 면허가 없더라도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허용한다는 얘기는 총기를 아무 데서나 별다른 문제 없이 그냥 살 수 있다는 얘기도 마찬가지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텍사스에 통과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좀 어떤 것들이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내용은 공공장소에서 면허 없이 총기를 이제 소지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사실은 현행 텍사스 주 총기법은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좀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신원조회, 지문검사, 또 별도의 훈련. 그러니까 공공장소에 총을 갖고 다니려면 별도의 훈련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고요. 또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면허까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 신원조회, 지문검사, 별도 훈련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사람들만이 합법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상당한 제한을 좀 두어놨어요. 근데 이번에 무면허 공공장소 총기 휴대 허용 법안에서는 이런 제한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원조회 할 필요 없고 지문 검사 할 필요 없고 면허 없이도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바뀐 겁니다. 이게 뭐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인데 이거 도대체 누가 발의를 했고 이 발의한 의원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만들었을까요? 이 발의한 의원은 이제 찰스 슈워트너 공화당 소속의 그 텍사스 주상원 의원인데요. 이 찰스 슈워트너 상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반 시민들의 신뢰, 믿음 회복 등에 기초한 법안이다.
예, 그러니까 총기 소유 면허가 있는 사람이면 이라면 어느 곳이든 총기를 휴대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이 사람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면허를 줬으면 그 사람이 왜 꼭 집에만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 사람이 집에서 이 총을 합리적으로 정의롭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권리 줬다 그러면 공공장소에서도 타당하다. 그러니까 이 논리는 보수주의자들이 그렇잖아요. 항상 그 사람을 강조하잖아요. 네. 총기와 관련된 총기 사건이 나면 총기가 무슨 문제냐. 총이 사람을 죽이냐. 사람이 죽인다. 항상 이 논리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총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일부 뭐 병이 있거나 정신이 이상이 있거나 뭐 자기 자신을 컨트롤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다. 그런 논리와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네.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것이 왜 우리가 총기를 모든 사람들이 갖게 해놓고 저 사람이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일지 아닐지, 저 총을 정말 올바르게 사용할 사람일지, 정의롭게 사용할 사람일지, 이런 걸 왜 우리가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총기를 규제를 하면 그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건 정신이 올바로 박혀 있는 사람이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규제를 하면 우리가 좀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도 이걸 다 총기 규제하는 것을 반대하는지. 항상 그런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집안에 한 10명이 있는 아이들이 총을 갖고 논다. 칼을 갖고 논다.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죠. 칼을 뺏으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올바른 아이야. 정신이 제대로 박힌 아이고 절대로 얘는 이 칼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할 아이가 아니니까 걱정할 거 없고 만약에 칼 때문에 위험하면 당신은 총을 가지고 무장을 하고 있어. 혹시라도 칼 갖고 이상하게 행동하면 총을 가지고 대응하면 되지 않냐. 이런 논리거든요. 과연 그게 옳은 논리인 건지 사람에게 맡겨놓는 게 올바른 건지 이런 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텍사스주의 이게 텍사스주 일단은 텍사스주의 문제긴 합니다만 이런 것은 결코 우리가 텍사스만의 문제라고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게 지금 텍사스주에서 발의가 됐는데 이 텍사스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공화당 쪽이 이렇게 파워가 좀 더 센 곳은 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지금 반발 심리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총기 규제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력하게 걸고 있어요. 또 지금 연방 상원과 연방 하원을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의 위치에 올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호재잖아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백악관과 상원과 하원을 다 차지하는 이게 아주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는 연방의회에서는 막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주의회에서 각 주에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텍사스 같은 경우도 지금 공화당이 주 상원과 주 하원을 장악하고 있고요. 또 주지사도 역시 공화당입니다. 네. 그렉 에버 주지사죠. 그렇기 때문에 텍사스에서 이렇게 이 강력한 초강력적인 이런 그 총기 옹호 법안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텍사스주를 포함해서 모두 20개 주가 이런 법안을 지금 이런 법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기를 휴대하고 다닐 수 있고 자유롭게 총기를 공공장소에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런 법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 주들은 모두 말씀하신 대로 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주가 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만도 벌써 텍사스주가 5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더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공화당이 장악한 주에서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연방에서 연방 정부가 이걸 뜯어 고쳐 가지고 총기 규제 강화한다면 주별로 우리가 총기 규제를 풀어버리겠다. 이게 지금 공화당의 대응 전략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과연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이 총기 권리를 우리가 좀 옹호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물론 수정헌법 위조입니다. 그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정헌법 위조. 근데 좀 공화당과 민주당 이 모든 정치인들이 그리고 뭐 총기를 만드는 회사도 그렇고 또 총기를
반대하는 반대론자들 다 모여가지고 좀 대토론회도 갖고 우리가 좀 공청회도 갖고 하면서 근본적인 우리가 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이게 더군다나 수정헌법 2조에까지 올라 있는 문제라면 이게 지금 18세기 헌법이 아직까지 그대로 지금 오고 있는데 수정헌법 2조의 개정이나 폐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좀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서로 각자 이렇게 싸우는 식으로 간다면 이게 과연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텍사스에서는 이렇게 되면 더군다나 텍사스는 대형주잖아요. 텍사스에 갈 일도 많을 텐데 텍사스에 가서는 정말 공공장소에 가는 게 물론 우리 눈에는 안 띌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사람들이 다 품 어딘가에는 총 하나씩 갖고 다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이 텍사스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런 움직임이 더 확장돼서 미국 전체가 총을 차고 다녀야 되는 그런 시대를 맞는 건 아닌가 하는 좀 걱정까지 드는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서부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마 우리 세대가 지날 때까지 네. 이 총기 문제는 그렇게까지 뭐가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네. 보이지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워낙에 고질적인 이 문제이기 때문에. 네.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글쎄 같습니다. 말이에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